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비가 계속 오는 지역도 있고 멈춘 지역도 있고 그렇죠. 이 강원 영동 지방 내일 새벽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 비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후엔 산발적으로 비가 또 내린다고 하니까 당분간 이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동과 영서, 이 독도와 울릉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비가 그친 곳이 많은데요. 이런 날 잃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우산이지요.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또 혹은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분들도 의외로 좀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우산이 귀하던 시절에 형제 많은 집에서는 이 비만 오면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래야 가장 먼저 이렇게 우산을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산을 뭐 어디서든지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지하철이나 또 이 길에 버려지는 비닐 우산이 적지 않습니다. 집에도 우산이 뭐 여러 개 있죠. 예. 예전에 우산은 진짜 비닐 우산이었죠. 대나무 쌀에 이렇게 실로 꿰매서 만든 나름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친화적인 그런 우산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 비닐 우산은요. 금속, 플라스틱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버려지면은 분리하는데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이게 재활용도 또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당분간 비 계속 오락가락할 것 같은데 환경을 생각해서도 또 비용을 생각해서도 내 우산 좀 챙기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 좀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모처럼 또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것이 이사하면 비가 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습기 감지 기능이 아주 예민해서 저기압 상태가 되면은 비가 올 걸 예감하고 안전지대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옮겨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어려우신가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뭐 여러 곤충이 있지만 이 속담에 들어가는 이 곤충은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울 때 머리, 가슴, 배로 몸통이 구분돼 있고 더듬이 있고요. 또 여왕 이것이 중심이 돼서 군락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왕 이것, 불 이것, 일 이것. 아시겠죠? 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지금 계신 곳의 하늘 상황 어떤지 특히 영동 지역에 계신 분들 문자로 이 비 소식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공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또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은요.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전국 일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또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이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이 영동 지역 곳곳에 또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 이 동해안 지역엔 또 너울성 파도주의보도 내려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사이 내려졌던 호우 경보하고 주의보는 오늘 오후 1시부로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비가 뭐 전혀 안 오는 건 아니고요. 내일 새벽까지 20 내지 60mm 정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는 이제 그쳤는데 문제는 역시 이제 바람 때문에 이 파도가 좀 높이 쳐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동해 연안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어제 그 속초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역 연안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네. 13일까지 일단 유지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제 너울성 파도가 이제 일면서 방파제 이런 쪽으로 이제 파도가 넘어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 해수욕 잘못하시다가 또 쓸려나가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좀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요청을 지금 경찰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며칠 전에도 지난 6일이었는데 경북 포항시에서 그 성인 남성 2명하고 여성 1명이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서 이렇게 바다 속으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밀려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경찰이 구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고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 이 붉은물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인천시 이 상수도 사업본부와 또 피해 지역 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이제 고발이 좀 이루어진 관계로 그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단행한 건데요. 네. 지난달에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그 박남춘 시장을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직무유기다 뭐 이런 혐의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도 직무유기와 더불어서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혐의로 해서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네. 자, 이 이제 두 사건 관련해서 다 이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사업본부 이 급수부 사무실 그리고 이제 공천동에 있는 공천 정수장 동시에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단행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수계 전환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렇죠. 사건이.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작업 일지 그리고 이제 정수장 내부 폐쇄 회로 이런 DB 이런 자료들을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하고 나서 이 박남춘 시장과 이 김 전 본부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수돗물에서 또 우라늄이 검출돼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앞으로 또 논란이 상당히 좀 될 여지가 없잖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방사성 물질인 그 우라늄이 이 수돗물 수질 검사 항목에 새로 포함이 된 것이 지난 1월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아예 사실은 이것도 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장 손상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달 26일에 그 인천시 강화군 그 양도면의 한 수도 시설에서 제수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해봤더니 이 우라늄 농도가 이 기준치를 한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충남 청양군에서도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 정기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라늄이 기준치를 2배 내지 3배 정도 넘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또 확인이 됐는데 예. 이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를 제때 국민들에게 알리질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약간 좀 이렇게 개선을 좀 해서 일단 적합 판정을 받긴 했는데 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라는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9일날 청양군수가 사과까지 했는데 이 우라늄 부분이 앞으로 이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검출될 그렇죠. 우려가 좀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논란이 뭐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각별한 좀 관심이 많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대전 지역 버스 노동조합입니다. 어제 이제 조합원 한 1,500여 명이 이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참여는 한 1,409명 정도 투표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예. 어찌됐건 그 1,024명 그래서 상당히 압도적인 다수로 이제 파업을 가결을 했습니다. 1,324명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4% 정도,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는 94% 정도가 이제 파업에 찬성을 한 예. 거죠. 지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이제 조정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7일부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파업에 돌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대전 지역에서 이제 버스 교통 대란이 좀 발생할 우려가 좀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그 모든 좀 운전자들이 다 여기에 이제 그 노조에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 버스가 이제 멈춰서는 건 아닌데 대략 뭐 버스 한 그 500여 대, 550여 대 정도가 이제 멈춰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런데 나머지가 한 400여 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도 어찌됐건 절반 이상이 이제 그 멈춰설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서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시민들이 오늘 좀 이제 1차, 예, 말씀하시죠. 오늘 1차 조정 회의가 있고 네. 16일 날 2차 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2차 조정 회의가 역시 가장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분들 지금 요구사항은 임금 7.6% 인상, 그다음에 월 근로일수 24일 보장, 이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측은 임금 2% 인상, 근로일수 23일 보장, 뭐 이래서 약간 좀 의견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차이를 좀 어떻게 줄이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여기저기서 계속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네. 자, 경남도 의회가 이 예산과 결산 심사의 전문성 또 효율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상설 예결위를 구성했더라고요. 네. 아직 국회도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속에서 행정안전부가 지금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결위 상설화에 일단 길은 열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을 했고, 만약에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게 되면 광역시도 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방안을 마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광역 의회들이 내부 의견 충돌로 해서 이 실행에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존의 상임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예. 예결위가 만들어지면 상임위원회 위에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고난이 다 일로 집중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상원처럼 하원위에 있는 상원처럼 그렇게 권한이 집중될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국회하고 달리 이제 광역의회 물론 숫자가 뭐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몇 개 위원회 나누고 나면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경남도 의회는 어제 지금 예결회를 지금 구성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앞으로 이제 잘 정착을 하면 다른 곳에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뭐 도민들 입장에서도 예산 낭비되는 걸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식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자 주제를 드리지 않고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많이 들어오시네요. 역시 방송 즐겁게 듣고 계시는군요. 우리 속담에 이것이 이사하면 비가 온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신순덕 씨. 날씨 정보도 많이 주셨어요. 부산 아침에 잔뜩 그리더니 지금 햇빛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후텁지근하다고 보내오셨고 8898님 대전에서 문자 주셨어요. 하루 종일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큰 비는 오지 않았고요. 날씨가 덥지 않으니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8848님 비 올 때 땡땡집 고치는 거. 흙 물어내는 거 보면 비 오겠구나라고 알았죠 하셨어요. 이 문자 소개 듣고 힌트 얻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8848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4315님 제주도 서쪽 지역입니다. 지금 맑은 날씨라고 하셨고 2195님 이분도 처음 들어오셨네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2195님 울산 하늘 맑습니다.
커피 쿠폰 드립니다. 6856님 너무 많이 드리나? 하늘이 온통 까맣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디서 주셨는지요? 어디 하늘이 까만지 지역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5648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부지런한 곤충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5648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은요 정답 다 맞춰주셨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커피 쿠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퀴즈 내는 날은 또 선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아람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네, 창원 날씨는요? 네, 어제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선선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밀양 영남루에서 자연 속 요가를 체험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밀양의 대표적인 명소죠. 밀양 영남루는 밀양에 오시는 분들이면 꼭 한 번씩은 들린다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 밀양강과 밀양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밀양역과 또 밀양 시외버스 터미널과의 거리도 멀지 않아서 10여 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라 이 밀양을 둘러보는 시작점으로 삼아도 좋은 곳이 바로 영남루입니다. 네. 이곳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제1회 자연 속의 밀양 요가 체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밀양하니까 이제 아리랑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네. 밀양하고 요가가 이렇게 왜 이렇게 접목이 됐을까 참 궁금하네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원래 요가하면 네. 인도의 이제 대표적인 정신 수련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요가와 밀양의 조합이 좀 의아하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밀양시와 인도가 2016년부터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 2018년에는 밀양 아리랑 국제 요가 대회도 열렸다고 하고요. 시민들에게 요가를 더욱더 알리고 이 밀양을 요가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연 속의 밀양 요가 체험이 처음으로 영남루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자연 속에서 하는 요가 체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남루의 자연 속 요가 체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 요가 행사를 해요. 야외에서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시간 되시면 같이 내려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꾹 주시고요. 허리 긴장 풀게요. 자, 조금 가능하신 분 무릎 천천히 펴내서 이마 무릎 더 가까워 주시고. 밀양시와 그 요가협회가 밀양을 요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아서 이곳 영남루 마당에서 제1회 자연 속의 밀양 요가 무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밀양을 찾으시는 관광객들과 시민한테 조금 특색 있는 요가 이벤트를 선사하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쉽게 재밌게 따라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요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이완이 되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영남루에서 요가를 하는 동안에 우리 몸도 마음도 한껏 웃게 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웃게 된다고요. 네. 영남루 구경 갔다가 간 김에 요가 한번 하고 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들으신 것처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남루를 둘러보기 위해서 온 시민들에게 이 자연 속 요가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고 시작이 됩니다. 네. 이 그동안 수업은 매주 일요일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요. 예. 일요일에 영남루를 둘러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우연히 요가 수업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함께 하기도 하고요. 또 매주 요가 수업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이 수업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참여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매주 일요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이제 매주 일요일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토요일부터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글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네, 이 자연 속에서 하는 요가 체험 저도 궁금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가와는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워킹 요가로 이 관절을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요. 준비 운동 먼저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풀리고 나면 이어서 밸런스 요가를 통해서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요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가가 진행되고 나니까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민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마무리로 진행되는 수업은 명상 요가로 앞선 요가 동작들을 따라하느라 조금은 힘들었던 몸을 이완시켜주면서 편안하게 이 밀양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상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요가인지 체조인지 이 구분이 네.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 체험하신 분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가라고 하면 실내에서 이 요가 매트 깔아두고 정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운동이 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도 이날 수업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하는 요가가 참 좋은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영남로에 가시면 커다란 나무가 있거든요. 네. 이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이 요가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원한 바람도 솔솔 불어서 이 덥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자연 속 요가하면서 얻는 것들 정말 많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자, 양손 어깨 넓이, 어깨 긴장 먼저 푸시고. 맞습니다. 가슴 활짝 열고 하늘 바라보세요. 영남로에 와보니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하늘을 못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 요가 강사님이 하늘을 봐라 하면 하늘도 봐지고 손끝을 봐라 하면 또 땅도 봐지고 하는 속에 일주일 동안 상의 스트레스를 풀린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영남로 사실은 가까이 살면서도 영남로에 잘 올 그게 없더라고. 근데 요가를 오니까 영남도 좀 마루에 가서 앉아 놀기도 하고 친구들 좀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요가하는 자체가 다 운동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부담 없이 와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동작도 다 생소한 거지만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 하는 게 훨씬 좋죠. 공기도 좋고 안에는 갇힌 공간에서 하는 거는 바람도 씌울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막 공기 좋죠. 바람 좋죠. 경치 좋죠. 풍광 좋죠. 너무 좋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만족해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일라디오 계정 통해서도 그 요가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네요. 저도 못 봤는데 어쨌든 남녀노소 누구나 서서 할 수 있어서 정말 쉽고 재미있는 운동이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일요일에 이제 자연 속의 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조금 바뀝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밀양 요가 체험은 앞으로의 밀양의 영남로뿐만 아니라 위양지처럼 밀양의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요가에 관심 가지면서 참여하시고 또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정아람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충주로 가봅니다. 충주의 이수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충주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흐려서 많이 덥진 않습니다. 예, 많이 덥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선합니까? 선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충주에서 열리는 야시장 소식 준비했군요. 네, 충주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충주 누리 야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주제로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충주 자유무학 풍물시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충주 누리센터 앞에서 진행되고요. 네. 지난 4월의 첫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네. 주제로 충주의 야시장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 누리 말씀하시죠. 네, 이 누리 야시장을 시작한 건 연령대가 높은 전통시장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인데요. 네.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음식과 환경에 대해서 기존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알아가고 또 전통시장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시장에선 어떤 걸 보고 즐길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 얘기 충주 자유무학 풍물 선도시장 사업단 김병철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먹거리는 지금 전국 야시장에서 하는 먹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뭐 소고기 스테이크, 통닭, 등갈비, 꼬치, 중식, 한식, 양식이 고루고루 위주로 해서 저희가 야시장의 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야시장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환경 자체는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도 다양한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자리를 만들어내서 문화예술 공연과 먹거리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같이 함께 융합이 되면은 혁신적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상인들한테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키우는 게 이 야시장이거든요. 젊은 고객들이 들어오고 젊은 상인들이 들어와서 옛날에 번성했던 그때까지는 안 되지만은 전통시장이 더 이상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야시장이 되게 중요하고 많이 사랑해
사랑해 주시면은 우리 충주의 이 지역 경제와 활성화 시키는 데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리 야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야시장 홍보 영상 링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다 먹고 싶네요, 정말. 근데 상인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했겠어요. 네, 충주 누리 야시장을 처음 시작한 건 2017년인데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 상인들 스스로가 이 야시장을 운영하게 돼서 힘들기도 했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여러 지원도 받고 또 청년 상인들의 참여도 많아져서 작년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이 됐습니다. 네. 그 음식 준비하는 상인들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야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 일찍 이 누리센터를 찾아갔는데요. 네.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어떤 거를 판매하고 있나요? 저희는 꿀호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살짝 뭔가 살짝. 팁이 있다면? 식었을 때 그때 제맛이는 호떡이 진짜 호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찹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전국적으로 많이 오셨으면은 그 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신 있고 국내 1등 호떡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아바이 순대인데 막창에다 넣어서 파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한경남도 북청 분이세요. 세상에 나오시니까 할머니가 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은 됐죠 최소한. 네. 거의 4대째죠. 내용물이 한 25가지에서 30가지 들어가는데 배추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주 그런 걸 쓰기 때문에 고기인지 아닌지 그런 묘한 그런 고소함이 있어요. 저기 야시장에 하는 분들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들 하시거든요. 많이들 오셔야지 또 기분들 나서 또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하고 또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저희들도. 네, 저희는 이제 그 등갈비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직화로 구이를 해서 한약 재료를 비롯해서 달기만 하거나 그러지 않고 고유의 마늘 향이라든가 대파 향이라든가 그런 맛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 야시장을 찾아주신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월 달까지는 할 겁니다. 아이고 상인들의 힘찬 에너지가 막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이런 데 가면 먹거리 외에도 또 뭐 다양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먹거리 15개 팀 외에도 막걸리, 수계, 수공예품, 농산물 등 프리마켓 15개 팀이 있고요. 예. 또 거리 공연과 추억의 DJ 부스, 각종 스포츠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번 주부터는 새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뭡니까? 누리센터 메인 무대에서 트로트 오디션도 펼쳐집니다. 노래자랑 대회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맞아요. 혹시 초청 가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허. 2달에 한 번 정도 시민들이 원하는 가수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 지난 4월엔 유리상자가 왔었고요. 이번 달엔 이치현과 번님들의 공연, 그리고 네. 9월엔 사랑과 평화, 10월에는 가수 박강성 씨의 무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충주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먹거리와 각종 공연, 이벤트 행사까지 열리는 이 누리 야시장에서 활기 넘치는 밥을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이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를 내드렸어요. 이것이 이사하면 비가 온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다 정답을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1056님 경기도 성남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방금 비가 막 쏟아질 듯 짙은 회색빛 하늘이라고요. 금세 비가 쏟아질 듯. 이 곤충의 부지런함을 담고 싶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하셨네요. 6434님 경주 하늘 흰 구름 반 검은 구름 반 흐린데 맑은 날이라고 문자 주셨고 6658님 전남 영암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는 활성산 꼭대기에서 아침부터 짙은 한게 자욱했는데 지금은 거쳤지만 높은 곳이라 바람결이 춥게 느껴집니다. 라디오가 유일한 낙이에요 하셨어요. 이 한여름에 춥다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처음 문자 주셨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사하면 비가 온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속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또 유튜브 게시판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윤지수 씨. 네, 어제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린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늘이 흐린 곳이 많고 강원 영동 지방의 경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고요. 충청 지방에서도 일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좀 더 이어져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그 밖에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일부는 모레 토요일쯤 다시 북상을 해서 제주도 지방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나기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 소식이 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만 하더라도 오후 들어 경기 동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약한 기압골이 북쪽을 지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중부 일부 지역에서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초복입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대구와 순천이 30도, 세종, 대전, 광주 29도, 서울, 강릉 28도, 부산과 제주 27도로 오늘보다 좀 더 높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4.9도, 습도 64%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충청 지방 빗길인데요. 도로 상태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고요.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은 비가 그치고 서늘한 날씨 속에 도로 상황도 평소보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먼저 김포대교 2차로에는 낙하물이 있어서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이후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정체인데요. 이 구간 고장난 차 여파도 있습니다. 중동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곡에서 동군포까지 막히고요. 이후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까지 5km 구간은 작업 여파로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충주 분기점에서 북충주 나들목 쪽으로 1km 구간도 작업으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문서에 유엔군 사령부가 위기 시에 일본과 전력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6.25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된 한일 양자 협의가 내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촉발한 한일 무역 갈등이 한국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광주 요즘 어떤 이슈가 뜨거운지요? 예, 그 광주에 가까운 전남 영암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목포 근처에 있는 영암군은 월출산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많은 분들이 뉴스와 SNS를 통해서도 이 사건을 접하셨을 텐데 그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문신을 한 남성이 마치 샌드백을 치듯이 둔탁하게 부인을 때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옆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끝까지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또 최근에는 전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도 등장하면서 지역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좀 요약해드리자면요. 지난 4일 오후 9시께 그 부인과 아내가 사는 집에서 발생했는데, 이날 부부는 낮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갔다 왔다고 해요. 근데 부인이 여기서 베트남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서 베트남 말을 계속 하니까 예. 남편이 그걸 보고 한국말 배울 생각하지 않고 베트남 말을 한다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 후배와 치킨에 술을 했는데 이후 부인에게 어떤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다른 물건을 가져오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합니다. 네, 모르는 부인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예. 지역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 이슈가 된 사안 예.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이주 여성이 100만이고 그 가운데 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이 1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예. 자, 이 이슈와 관련해서 예. 이 남편의 폭행이 좀 상습적이었다라는 얘기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서너 차례 엄마와 아이까지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친자 확인과 혼인 신고를 위해서 지난 4월 베트남에 갔었는데 그때도 남편은 부인이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한다면서 한 차례 때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하고 한국에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달 시댁에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의 부모가 준 그릇을 꺼내면서 이 그릇을 쓰면 되지 왜 쓸데없이 다른 물건을 사냐면서 그때도 때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들도 옆에서 우니까 낚싯대로 발바닥을 서너 대 때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을 좀 들어보자면 이 2012년부터 한국에서 일하던 부인이 한국말은 그때는 왜 잘하던데 지금은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왜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말대꾸를 하느냐, 혹시 예. 나와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화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남편의 폭행은 상습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예. 지금 베트남과 또 외교 문제까지 좀 걸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지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민 분들은 이제 그 다문화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좀 대단히 허탈해 하시던데, 네. 그동안 사실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도시보다 농촌의 경우 다문화가 더 일상적인 만큼 가깝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고요. 예. 영암만 해도 다문화 주부 여성이 500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대불산단에 근무하는 산업체 근로자분들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것도 가정주부이기도 하지만 또 조선업체에서 직접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일상적인 상황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초기 정착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처럼 입국한 지 3개월 이제인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 초기 정착을 제대로 돕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네요. 자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짚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네. 숨죽이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것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이주 여성들이 쉽게 이혼을 선택하거나 폭력을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아이 양육권과 체류권 문제가 걸려 있어요. 네. 예, 이들의 체류권 문제가 사실 남편에게 달려 있고 이혼을 하더라도 체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100%라는 판결문이 명시돼야 이게 이혼이 가능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 남편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그 말을 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였나요? 이 남편에게 책임이 있으면 이주 여성 결혼 이민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는 판결이 나온 게 이게 언제였죠? 예,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죠. 예. 예. 그 내용 좀 전해주세요. 예. 어제 우리 대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100%가 아니라 조금 더 많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할 권리 행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네.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체류 자격이나 국적 취득이 사실상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 종속된 현행 법이 있었는데 예. 이거를 좀 이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판결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요. 만에 하나 또 유사한 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떠나서 이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이주 여성들은 우리나라 제도와 시스템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소를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했는데 이주 여성들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다문화 콜센터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찰서나 다누리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다누리 콜센터는 365일 하루 내내 운영되고 있고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국적을 고려해서 13개 언어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다누리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피난 시설과 의료와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누리 콜센터 대표 번호가 있습니까? 대표 전화번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시 기억이 안 준비 못하셨군요. 어쨌든 이들이 이제 한국어 서툴고 또 이 사회적인 연결망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가정폭력 여기에 대한 처벌도 좀 더 강화돼야 하지 않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등일보의 서충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45분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이라 뭐 시원한 바다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고장 역사 얘기 듣고 나서 떠나는 이 역사 여행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의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처음 들으면 조금 식상하다 할 만한 곳이 될 것 같은데요. 식상하다? 흔히 가는 곳입니까? 천년도읍지 경주. 예. 그래도 해주실 얘기가 많기 때문에 경주를 또 정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하고 제가 가끔 경주를 가면은 깜짝 놀래요. 도시 전체에 고분. 그쵸.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그냥 가게 옆에 있고 아니면 어떤 역사 유적 옆에 있고 도로 옆에 있는 걸 보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 이런 고분들이 예를 들어 좀 한적한 곳에 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들은 여러 번 봤는데 고분만 따로.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어떤 도시 속에 있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수학여행 때문에 익숙해진 거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금은 좀 낯설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특히 여기는 그 자체가 이제 역사 유물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보물창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면 예. 이 고분을 좀 다르게 그리고 조금 더 귀하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고분이에요, 우리. 맞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그러면 그 여러 고분 가운데 이 군데에서 이제 이 가운데 몇 군데만 좀 짚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네,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그 황남대청하고 천마총에 있는 대롱원을 꼽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입장료 내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입장료 내지 않고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바로 이제 대롱원을 그 후문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길이 하나가 크게 지나고 다시 그 길에서 이제 90도로 꺾이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동, 노소동, 그다음에 황남동, 황호동 고분군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뉜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오늘은 노동동, 노소동 고분군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발음이 좀 어려워요. 노동동, 노서동. 뭔가 이렇게 동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있으면 노동동, 서쪽에 있으면 노서동. 노동동 고분군, 노서동 고분군.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먼저 이 답사를 하기 전에 신라 고분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왕이나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 시간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무덤의 주인을 잘 그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무덤에다가 일종의 별명을 붙여요. 예를 들어 천마 그림이 나온 무덤이다. 그러면
천마총.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제 또 그 문화재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식 이름이 아니니까 실제로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천마총은 155호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봉황대 같은 경우는 125호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주에 가서 볼 때 예. 어떤 경우는 뭐 이름으로도 부르고 어떤 경우는 숫자로도 번호로도 나와 부른다.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노동동 고분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노동동에는 한 4개 정도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네. 4개니까 여기가 규모가 작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나름 유명한 봉황대라고 하는 고분이 있습니다. 네. 단일 고분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데요. 직경이 한 82m 정도 아이고. 됩니다. 진짜 크네요. 82m면. 네. 그러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이라고 느꼈고 예. 야, 이 정도 산이면 멀리서 봉황이 날아와서 앉을만 하다. 또 한편으로는 봉황을 이제 아주 크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봉황의 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붙어서 예. 이 봉황대라는 이름이 붙은 무덤인데요. 아직까지 이 무덤은 발굴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 묻혀 있는 주인공 그다음에 이것이 언제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대신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이제 몇 개가 발굴이 됐는데요. 대략 5세기 말에서 6세기 말 정도의 어떤 유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봉황대도 그 시기로 추정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발굴은 되지 않아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무덤의 예. 주인공은 누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재밌는 그러네요. 답사 방법 중에 하나가 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볼만한 곳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건 사실은 전 금령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금령이라는 말은 이제 금으로 된 방울이 나온 무덤 이렇게 되는데요. 1924년 일제강점기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보고서가 좀 약화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무덤의 주인공이 어린이나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단은 거기서 발견된 관의 크기가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좀 작군요. 네, 그러니까 키보다 보통은 좀 크게 관을 만드는 예. 그 어떤 사례에 본다면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사람이 묻혀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기마 인물형 토기라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딱 떠올리는 유물이 있을 거예요. 그 조그만 말이 있고 신라 사람들이 타고 있는 토기. 예. 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금령총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인형을 같이 묻어준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기마 인물형 토기가 심지어는 2개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주인이 타고 있고요. 하나는 하인이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약간 그 장식이라든지 어떤 그 세부 묘사에서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 묻혀 있는 주인공은 그 앞에 타고 있던 주인의 모습. 예. 그러니까 하인을 거기다 또 같이 묻어준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둘 사이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겠어요. 네, 그래서 이 토기 자체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금령총을 보면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여기에 묻어놓고 그런 어떤 토기를 같이 묻어주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예.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사진으로 기마 인물형 토기 먼저 보시고 이 금령총 가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이렇게 서쪽으로 좀 가봐야죠. 네. 노소동 고분군 소개해 주세요. 노소동 고분은 일단은 무덤의 숫자는 많습니다.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아무래도 금관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21년에 여기서 금관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관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 금관은 신라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예. 전 세계에서 순금으로 만든 관이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신라입니다. 사실 뭐 신라 문화 얘기할 때 금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금관 발견된 곳이 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그 서봉청도 그 금관이 발견됐는데요. 예. 서봉청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왠지 또 이건 서쪽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서가 서전을 가리키는데 스웨덴을 한자로 바꾸면 서전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무덤을 발굴한 사람이 스웨덴 왕자였던 구스타프였어요.
지금 현재 국왕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여기 와서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전에 서자가 붙었고. 그래서 서봉청. 그런데 관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봉황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따서 서전의 서자와 봉황의 봉자를 따서 네. 서봉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이 봉황 장식이 들어간 이제 금관이 네네네.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앞서 그 신라는 보물창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파도 네. 파도 끝이 없네요.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무덤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호우청입니다. 여기서는 구리로 만든 그릇이 하나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그릇에 을묘년 국강산 광개토지 호태항 호우십.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을묘년을 하나 끊어 읽고요. 예. 그다음에 국강산 광개토지 호태왕. 아. 누군지. 광개토대왕. 맞습니다. 예. 고구려 왕을 위한 어떤 제사용 그릇인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10번째로 만든 그릇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신라 무덤에 이게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네.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고 그 당시 신라와 고구려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아유,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고분이지만 하나하나 그 내력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보물처럼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수백 개의 고분 중에서 저는 몇 개만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다른 고분을 찾아보시면 경주 답사가 아주 풍부해지실 겁니다. 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팔도기자가 간다에서 소개했던 이주 여성들의 가정폭력 신고 이 다누리 콜센터 이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577-1366 1577-1366 이 어려움에 처한 이주 여성들 이 도움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것이 이사하면 비가 온다. 정답은 바로 개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들어오셨는데요. 다 정답 맞히셨어요. 그 가운데 4498님 가게 앞에 가로수 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개미가 너무 많아요. 비는 오지 않는데 잔뜩 흐려 있다면서 김해에서 문자 주셨고요. 2250님 내일 초복인데 시원한 가을 날씨입니다. 부산은 햇빛이 내리쬐고 있어요. 라시면서 문자 보내오셨고 4001님 수원인데 아주 일하기 좋다고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지역에 또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각별히 좀 대비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3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BS 열린 토론. 오늘 지목